거울을 보실 때마다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풍성하던 머리숱이 이제는 점점 가늘어지고 이마가 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고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탈모 고민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머리숱이 줄어들면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서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탈모 샴푸 하나 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지만 막상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들여도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탈모 샴푸가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걸까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와 식약처 자료를 보면 탈모 샴푸는 발모 효과보다는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싼 샴푸가 아니라도 두피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머리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돈 1,000원짜리 도구만으로도 두피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작은 빗이나 두피 마사지기만 꾸준히 사용해도 비싼 탈모 샴푸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탈모 샴푸의 진짜 진실을 알려드리고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머리숱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머리숱을 지키는 건 단순히 미용 차원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 나아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숱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도록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뇌 건강처럼 중요한 모발 건강의 비밀을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 바로 탈모 샴푸입니다. TV 광고나 약국, 대형마트에 가면 머리숱이 풍성해진다, 모발이 튼튼해진다는 문구가 붙은 샴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격도 다양해서 몇 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 심지어는 병원 전용으로 수십만 원 하는 제품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샴푸 하나 쓰면 머리가 다시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샴푸 하나로 머리숱이 늘어날까요? 의학적으로 탈모 샴푸의 역할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샴푸는 어디까지나 세정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에 붙은 먼지, 피지, 각질,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샴푸만으로는 모발이 새로 자라나거나 탈모가 멈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탈모 샴푸가 무용지물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각질과 기름이 많이 끼는데 이럴 때는 항균 성분이나 항염 성분이 들어간 샴푸가 도움이 됩니다. 또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모발이 자라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탈모를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경을 돕는 역할이지 모발을 새로 만드는 근본 치료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 샴푸 중 일부는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끔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탈모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성분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먹는 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이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샴푸, 앰플, 토닉 등은 어디까지나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 효과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에 기대를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모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 샴푸에 먼저 손이 가는 거죠. 매일 머리를 감으니 조금 더 좋은 샴푸를 쓰면 차이가 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샴푸를 바꾸고 나서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거나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곧 탈모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비싼 샴푸에 목매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떤 샴푸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두피를 관리하느냐입니다. 매일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감으며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는 것. 이 기본적인 습관이 탈모 관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을 많이 내야 두피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거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두피까지 꼼꼼하게 세정하느냐입니다. 샴푸를 손에 덜어 물과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두피 구석구석까지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샴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점은 머리를 매일 감으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두피에는 땀과 먼지, 피지가 쌓입니다. 이를 씻어내지 않으면 모낭이 막혀 모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두피가 지성인 경우에는 매일 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강한 샴푸나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샴푸 자체가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샴푸는 어디까지나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수단일 뿐, 머리카락을 새로 자라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소비와 올바른 습관입니다. 광고에 현혹되어 값비싼 제품에 돈을 쓰기보다는 두피를 청결히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모 샴푸는 결코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습관과 꾸준함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샴푸에 큰돈을 쓰기 전에 내 두피 상태를 먼저 이해하고 기본적인 관리법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머리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탈모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나 고가의 약품, 전문 시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은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과 저렴한 도구만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말,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피 건강을 위한 핵심은 꾸준한 자극과 관리에 있기 때문에 비싼 제품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두피 마사지기입니다.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점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간단한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질의 두피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도구로 샴푸할 때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손가락보다 훨씬 섬세하게 두피 구석구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근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모발이 더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도 두피 마사지는 모발 성장 주기를 연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빗질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 정돈할 때만 빗을 사용하는데 사실 빗질은 두피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무빗이나 넓은 간격의 브러쉬는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루에 5분만 꾸준히 빗질을 해도 두피 자극 효과가 있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세게 긋듯이 빗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머리 앞쪽에서 뒤쪽으로, 옆에서 위쪽으로 골고루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탈모 예방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의 생활 꿀팁은 온도 조절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대부분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두피에 오히려 자극이 되고 기름기를 과도하게 씻어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은 노폐물이 잘 씻기지 않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 즉 35도 안팎의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습관이지만 두피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조 습관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자연 건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젖은 두피를 오래 방치하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바람이 아닌 미지근하거나 찬 바람으로 두피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큰 비용 없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1,000원짜리 도구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것은 간단한 두피 운동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마에서 정수리, 뒤통수까지 두피를 천천히 눌러 올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TV를 보면서 5분만 해줘도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머리숱이 늘겠어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꾸준히 두피 마사지를 실천한 분들이 머리 빠짐이 줄고 머릿결이 건강해졌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영양소 관리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두피를 자극하고 청결을 유지해도 우리 몸 안에서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쉽게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은 모발 건강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를 위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역시 비싼 영양제를 꼭 사지 않아도 식탁 위의 음식을 조금만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한 관리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탈모가 악화됩니다. 매일 가볍게 산책하거나 명상 혹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머리숱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탈모 관리는 거창하고 비싼 것이 아닙니다. 두피 브러쉬 하나, 나무빗 하나,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 해보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이상 성실하게 습관을 지켜나갈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줄고 두피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결국 머리숱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모 관리에는 샴푸나 마사지 같은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성장 속도가 늦어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머리숱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노년기에 특히 지켜야 할 모발 건강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쉽게 약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생선, 두부, 계란, 콩류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모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굴, 견과류, 해조류 같은 음식이 좋은 예지요. 둘째,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 보충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모낭세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모발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현미, 잡곡, 시금치, 버섯 등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세포 재생과 회복을 합니다. 모낭세포 역시 이때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뒤척임이 많으면 모낭 활동이 위축되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빠지기 쉬워집니다. 최소 6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모발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노년기에 경제적 걱정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두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모발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 탈모를 촉진시킵니다. 음주 역시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과도한 알코올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두피 관리 습관입니다. 단순히 샴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 감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며 감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뒤에는 반드시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해 두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 탈모가 단순히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눈에 띄게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피검사나 두피 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년의 머리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꾸준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탈모를 늦추고 건강한 머리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 삶의 자신감과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노년이 훨씬 더 건강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와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인터넷에서 본 글, TV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합쳐지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상식을 믿고 실천하다가 오히려 두피 건강을 해치거나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자주 믿는 탈모 관리의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매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자주 감으면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탈모가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두피에는 땀, 피지, 먼지, 각질이 쌓입니다.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겨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두피가 지성인 경우에는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손톱으로 긁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습관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온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자를 오래 쓰면 땀이 차고 두피가 답답해져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발이 빠지는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두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는 것이 두피 건강에 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를 쓴 뒤에는 반드시 두피를 청결히 관리하고 땀을 닦아주는 습관입니다. 셋째, 유전 탈모는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도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탈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제와 생활습관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탈모의 양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나스테리드나 미녹시딜 같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제를 병행하면 유전성 탈모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머리를 짧게 깎으면 머리가 더 잘 자란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성장은 두피 속 모근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발을 짧게 자른다고 해서 모근이 더 강해지거나 모발이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짧게 하면 시각적으로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 탈모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길이가 아니라 모근과 두피 건강입니다. 다섯째, 탈모는 남자만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에 탈모가 흔히 나타납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과 달리 정수리가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거나 머리 가르마가 넓어지면 탈모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섯째, 탈모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말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바른 관리와 생활 습관을 통해 탈모 진행을 늦추고 숱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두피를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한 분들은 70대에도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비싼 샴푸나 영양제가 머리숱을 지켜준다는 믿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 샴푸는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적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양제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전문의 상담 후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비싼 제품을 쓰는 것보다 생활 속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탈모 상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소비와 잘못된 습관을 낳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입니다. 두피를 깨끗이 관리할 것,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 스트레스를 줄일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 이것이 탈모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탈모 샴푸의 진실부터 단돈 1,000원으로도 가능한 생활관리법,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생활습관,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처럼 느끼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탈모 샴푸가 마법처럼 머리를 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두피 마사지기나 빗질 같은 작은 도구도 꾸준히 사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자는 습관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 머리숱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머리 빠짐이 줄고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몸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탈모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면 풍성한 머리와 함께 당당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리숱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탈모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싼 제품을 사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려는 의지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숱을 지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탈모 관리에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혹시 효과를 본 생활 습관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켜나가 보겠습니다.